뭐 삼성전자는 신제품 개발 설계를 설계업체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설계는 제품 설계는 설계업체가 하지만 그 제품을 어떻게 설계해야 돈이 된다. 이거에 대한 제품 기획은 저희 같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기획업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도 마켓 실험 설계라는 걸 합니다. 마켓 실험을 통한 설계라는 것이 그냥 설계업체한테 야 우리 아파트 좀 설계 이래서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다 합니다. 설계업체한테 설계는 맡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스업체가 콜라 업체가 새로운 콜라를 지금 이제 신모델을 개발을 한다고 할 때 기존의 우리 콜라 제품 컵에다가 따라놓고 강력한 뭐 콜라 경쟁자 제품을 또 따라놓고 우리가 요번에 새로 만든 콜라 C 제품을 세 컵에다가 각각 따라놓고 주민 몇백 명한테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한번 세 개 마셔보죠.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듭니까? 그럼 뭐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 뭐 사람마다 다르게 정도 집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당신이 A가 제일 마음에 들고 맛이 좋고 B는 제일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요 B가 시중에 아시다시피 2,000원인데 그러면 요 당신이 실은 2,000원 요거에 비해서 당신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요 A는 요게 2,000원일 때 얼마까지 돈을 더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30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한 2,200원까지는 요게 맛있으니까 요게 2,000원이라면 요건 2,200원까지는 내가 돈을 주고 살 생각이 있어. 어떤 사람은 2,400원, 어떤 사람은 뭐 돈 더 줄 생각이 없어. 똑같이 2,000원. 이렇게 해서 300명을 집계를 보면 이게 1,500원. 우리가 신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기존의 제품은 우리가 2,000원에 팔고 있는데 요건 충분히 2,150원으로 팔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마켓 실험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파트 설계할 때도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 똑같은 30평 아파트에도 이 거실을 좀 크게 하느냐, 안방을 크게 하느냐, 안방에 뭐 다용도실을 할 거냐, A안, B안 만들어서 이거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A, B안보다 내가 A안이 좋다. 그러면 당신이 싫어하는 B안이 10억이라면, 시중에서 10억이 한다면 당신이 좋아한다는 요 구조에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 그럴 때 당신이 좋아하는 요 A안 구조의 아파트에는 요게 10억이라고 할 때 요게 얼마나 더 줄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나는 똑같은 조건인데 요런 구조가 요 좋으니까 요게 10억이라면 한 3천은 내가 더 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5천, 어떤 사람은 1,000, 어떤 사람은 10억. 이거는 다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몇 년 전에 실험을 해본 결과 0.25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대비 0.25억, 2.5%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전체 아파트 단지를 다 개발을 하면은 1조 5천억 사업이 됩니다. 그럼 1조 5천억이 2.5%를 이런 간단한 설계만 의해서 되면 375억 원의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게 신제품 개발 기법을 도입한 토지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요 신제품 개발 방안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가 있다. 그런 거를 토지개발 사업에 응용을 하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주 정교한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또 하나 요 상가 여러분들의 그 도로가 제법 상당히 넓은 도로가 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상가하고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건 아파트 위주로 짓게 되는데 일부는 당연히 상가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엄청 기대를 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 땅에다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우리 맘대로 분양을 하고 내 친구한테도 하나 분양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입찰을 봐서 분양하라고 그러고 내 땅에 아파트 줬는데 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거 어떻게 보면 월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체 그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합니다. 근데 이 상가에 대해서는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약간만 있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규제 때문에 골치 아픈데 상가는 잘해서 기획을 해서 분양을 하면 아주 비싸게 분양을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상가입니다. 물론 그 규모가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상가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상가 일을 한 100여 건 했습니다. 이 코엑스몰도 저희가 다 기획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 멀티시네마라는 거를 처음으로 들여와서 내가봤어요. 그래서 코엑스몰을 또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이게 반포 1, 2, 4지구인데 여기가 5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상가가 이 안에도 있고 상가가 다 2만 평입니다. 그래서 2만 평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저희가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네의 사업성 분석 결과로 이제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빌라를 하나 소유하고 있다. 또는 10억 원짜리 조그만 뭐 단독이 뭐 훨씬 더 가겠지만 어쨌든 뭐 10억 원짜리 20억 원짜리 무슨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도대체 내 재산이 얼마나 증가하는 거냐. 그래서 그럴 때 이 비례율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비례율. 그래서 비례율은 뭐냐면은 종전가, 재개발을 하기 전에 내 재산 가치. 이게 예를 들어서 종전가라고 그러고, 종후가는 우리가 새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새 아파트 단지의 가격. 이거를 재개발 후의 가격이다. 그래서 종후가, 종전가, 종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 동네의 재산들이 뭐 여러분들 그 개인의 그 재산을 다 더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천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2천억짜리 동네가 현재는 새 아파트를 지으니까 새 아파트를 지어서 과연 얼마가 예를 들어서 그게 새 아파트를 지으니까 여러 가지 뭐 값이 오르고 그래갖고는 여기서 5천억 원이 됐다. 새 아파트가 되고 이 동네 전체가 지금 현재 재산가액은 2천억인데 여기다가 아파트 쫙 모아타운의 혜택을 받고 해서 올리니까 이게 5천억이 됐다. 근데 5천억이 다 우리 동네 우리 재산이 되는 게 물론 아니고 건축비가 있어야 엄청 올라가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건축고 그리고 건축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뭐 그 각종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를 다 합쳐서 2천억이라고 하면 이 새 아파트 단지 전체를 팔면 5천억이고 거기서 건축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합쳐서 2천억이라면 나머지 3천억이 우리의 미래 순 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 동네 미래 순 가치. 건축비 다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재산이 다 보면 우리 동네가 2천억인데 새로 지면 건축비 다 빼고 3천억이 새로운 미래의 우리 동네 가치가 되는 거죠. 순수한 순가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2천억이 3천억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를 종전가 분지 순종가 이 비율을 비례율이라고 하고 그게 150%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100이 150%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할 때 말하는 이익률로 보면은 50%가 이익이 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례율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김철수 씨는 어떤 개인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빌라를 지금 갖고 있다. 그럼 종전가가 개인의 종전가가 5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네를 재개발하면은 재산이 150%로 늡니까? 150%로 늡니까 이 김철수 씨가 현재 갖고 있는 빌라는 5억 원짜리지만 이게 7.5억 원으로 증가하겠죠. 150%로 증가하니까 50%로 늘어나니까 내 재산이 5억에서 7억 5천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여기 새로운 아파트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25평 아파트가 시가 11억 원이고 시가 11억 원인데 여러분들은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끼리는 남한테 팔 때는 11억 원에 이걸 파는데 조합원끼리는 그 90%나 80% 이렇게 싸게 우리끼리는 받습니다.
그거를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죠. 다 쌉니다. 조합원은 끼리끼리 좀 싸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9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김철수 씨가 이 내야 할 돈은 25평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가로 내야 할 돈은 9억 원이 조합원 분양가인데, 거기서 내 재산 5억이 7억 5천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그걸 빼면 1억 5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재산은 5억이지만 이 모아타운 제값을 통해서 내가 1억 5천만 더 내면 시가 11억 원의 아파트를 조합원가로 싸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익률은 요 비례율 50%, 150에다가 실제 조합원이기 때문에 또 싸게 받을 수 있는 그거까지 합치면 169%, 70%가 이익이 난다. 즉, 내 재산이 10억이라면 이게 17억으로 증가하는 거다. 건축비 다 주고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바로 비례율의 개념이고, 그리고 권리가액의 개념이고, 그리고 실제 돈을 얼마 내느냐 하는 추가 분담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 동네에 실제 그거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아까 그 건축협정이라는 걸 굉장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두 달 전에 그 나라장터에 여러분들과 관계는 가로주택정비사, 그리고 여기 모아타운에 조합이 실제 입찰을 했습니다. 시공사들한테 그 시공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주식회사 대보건설, 제일건설 뭐 이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이 이제 당첨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 조금만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 하나하나 따로. 근데 이제 명목동 모아타운, 장이 모아타운에 그 조합이 설립이 돼서 명목동 예를 들어서 3회 1구역 이렇게 5개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합이 먼저 된 데서 시공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왔는데, 거기 여러분들 아시는 코롱건설이 독순위로 국내 16위입니다. 16위. 물론 뭐 1위는 삼성, 현대, 뭐 GS 이런 데지만, 자, 그래서 코롱이 실제 입찰을 본 겁니다. 이게 입찰을 본 건데 3회 1구역 단독으로 우리한테 일을 주면은 평당 749만 원에 짓겠다, 이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3회 2구역이 있는데, 요 3회 2구역까지 통합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면 639만 원, 100만 원 싸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실제 입찰한 결과입니다. 그냥 의견이 아니고요. 장이 쪽에서는 금호건설은 국내 15위 업체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무슨 회사인지는 아시는 내용, 뭐 알려진 기업이죠. 금호건설이 여기서는 11회 4구역인데 11회 4구역 단독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700만 원에 질 수가 있다, 아파트를. 근데 옆에 있는 11회 5구역까지 통합해서 우리가 일을 준다면은, 조합비를 준다면 620만 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연접해 있는 구역이 조합이 두 개가 모여서 같이 우리를 통합해서 해다오 할 때하고 따로따로 할 때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역별로 나중에 조합장님이 꼭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하여튼 의견을 가져서, 우린 뭐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우린 2구역하고 같이 안 가. 우리끼리 우리 마음에 드는 시공사 뽑겠어. 이런 엄청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실제 이제 입찰 가격이고요. 여러분들의 동네를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은 뭐 비례율에 거의 2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구역은. 그리고 이제 1구역이 조금 좀 비례율이 좀 낮아서 좀 그래도 뭐 100% 이상이고요. 2구역은 중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별 통합,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나눴습니다. 개별 통합. 그래서 여기서 개별하고 통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역이 세 구역이 따로따로 갈 때 하고, 그리고 같이 할 때를 통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즉 1구역의 경우 그냥 1구역만 따로 하겠다, 그러면 그 비례율이 113%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이익이 13% 난다. 그건 거의 똔똔이라는 얘기입니다.
13%, 13%몇 년에서 13% 이익을 벌려니 그렇고 만약에 통화를 하면 32%가 납니다. 20%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 구역은 135 대기 158.